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게 저기 어디야? 그바르디올이 어떤 선수였었냐면 몇 년 전에 울산 현대 유스팀이 크로아티아 친선 축구 대회를 갔었어. 그때 울산 현대 선수들이 같은 연령대에 개박살을 냈어. 그 중에 중앙 수비수가 그바르디올. 대한민국이 제일 강세를 보이는 연령대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세계대회 나가도 이겨. 그 다음에 17세부터 20세까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꽁미TV 김영기입니다. 대단한 업적이 나왔죠. 황선홍 감독의 올림픽팀이 프랑스 팀을 3대 0으로 이겼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가 잘했지만 어쨌든 축구는 골로 말합니다. 골을 만들어냈던 대한민국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어떻게 이렇게 보셨는지. 어쨌든 전주훈련 프랑스로 갔잖아. 근데 이제 프랑스 팀하고 매치를 잡는 것 자체가 어쨌든 대단한 성과였고, 또 나중에 이제 올림픽을 위해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상대로 경험을 쌓는 거지만, 대한민국도 예선을 통과하게 되면 또 이제 예선전에서 만날 수 있는 팀들과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의미 있고, 빅5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그 멤버들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결과로 봤을 때는 3대0 대한민국 완승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도 있고, 우리가 이 승리가 올림픽에서 주는 달콤함으로 생각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경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초반에는 좀 우리나라가 밀리는 장면도 나왔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일단은 3대 0이라는 스코어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내용이나 과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잘했지만 프랑스가 초반 만들어갔던 그 팀 전술이나 그 다음에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이나 등등등 봤을 때는 우리 전반전에는 대한민국이 3골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기력이 프랑스 상당히 좋았었거든. 근데 어쨌든 좋았던 건 뭐냐면 잘 견뎠다. 그 상황에 대한 위기 관련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늘 그렇지만 않거든. 어쨌든 프랑스와 할 때는 전반전은 대한민국이 잘 견뎠지만 행운도 따랐다. 만약에 첫 실점을 먼저 프랑스가 만들었던 좋은 장면들 중에 먼저 실점하게 됐다면 프랑스는 저렇게 급하게 내지는 우리의 뒷공간을 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냉정하게 경기 운영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먼저 골을 먹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어. 그렇지, 흐름이 완전히 가는 거지. 왜냐면 보통 강팀하고 그렇지 않은 팀하고 경기할 때 보면 어쨌든 강팀들은 골을 넣어야 되는 거고, 전력적으로 좀 약한 팀들은 역습이나 세트피스나 등등등을 해서 노리는데, 대한민국은 일단은 수비 형태를 갖추면서 잘 견뎌내면서 상대의 허점을 노렸다. 이런 플레이는 상당히 좋았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득점을 하면서 이제 승기를 잡았을 때 플레이 내용을 봤을 때는 간간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완투,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거, 그 다음에 속도 있는 플레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아마 많은 경험을 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대한민국은 기운을 잡았더라면 프랑스는 이번에 매운 맛을 먼저 한번 보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얻은 것은 사실 대한민국보다는 프랑스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프랑스 처음에 명단 나왔을 때 프랑스 멤버 보고 사람들이 와, 프랑스 멤버 너무 세다, 우리 큰일 났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PSG, 그다음에 빅리그 등등 있으니까 거기에 뛰는 선수들인 만큼 이 멤버들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게 돼? 거기다 K리그 내지나 지금 정상민 선수처럼 미국 갔다가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해외파들 조금 이제 경험 있는 선수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강세를 보이는 연령대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세계대회 나가도 이겨. 그 다음에 17세부터 20세까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팀 전체적인 밸런스는 그쪽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첩성이나 등등의 어떤 능력들은 또 대한민국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프랑스 선수들의 그 프로필을 보고 놀랬지만 아마 그 경기에 에이전트 등등이 정말 많이 왔을 거예요. 누구를 보러? 프랑스 선수를 보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번뜩이는 선수를 많이 보면서 오히려 스카우트들의 평가들은 물론 잘하고 있는 프랑스 선수들도 봤겠지만 대한민국 선수들도 눈여겨봤을 것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토트넘, 손흥민, 그 다음에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등해서 경쟁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숨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왔을 텐데, 어쨌든 스코어가 3대 0이었잖아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놀랐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프랑스 국민하고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연령대에서는 한국이 되게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만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요. 이번에 거기에 저기 어디야 그바르디올이 어떤 선수였었냐면 몇 년 전에 울산 현대 유스팀이 크로아티아 그 친선 축구 대회를 갔었어. 그때 울산 현대 선수들이 같은 연령대에 개박살을 냈어. 그 중에 중앙 수비수가 그바르디올이야. 그 다음에 그때 그 멤버 중에 몇몇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었어. 그때는 개발됐으니까 오 마이 갓 된 거야. 대한민국 선수들이 크로아티아 와가지고 그때 몇 나라 리그가 다 왔단 말이야. 좋은 팀들이 다 개박살 냈어. 그 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그렇게 개박살 낸 거야. 디나모 팀을. 그래서 그 선수들이 실제로 2명이 크로아티아 디나모에 갔던 걸로 알고 있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한 5년 6년 뒤에 여기서 빅스타가 나와가지고 야 그때 우리가 3대 이겼는데 그 팀의 소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런 걸까요? 나는 바둑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1단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유럽은 9단들이 많은 거야. 근데 지금 현재 18세, 19세, 20세는 이제 한 5급이 되는 거야. 그 1단하고 배우면 1단까지밖에 안 가는 거야. 특출난 애들은 스스로 스승을 넘어서 가는 애들이 있어, 일로 9단으로. 근데 여기는 5급 애들이 9단한테 계속 배우고 대응을 하는 거야. 9단까지 가는 거야. 평균적으로 많이. 우리는 평균적으로 1단까지는 가는데 특출난 애들이 9단까지 가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최고수가 많은 데 가서 해야만 확률적으로 최고수가 많이 되고 여기서 최고수가 1단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고 넘어가야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김민재쯤 되는 거야. 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다 올라오지만 이 너무 좋은 환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그 이상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그런 거. 그렇지. 그래서 최고 수준에서 부딪혀야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다. 근데 이 최고 수준과 여기의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닌데 축구에서는 그 조그만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역할들을 해내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자국 리그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그 자국 리그가 강해지면 강해지고 좋은 게 좋은 선수 배출함으로써 세계 빅리그로 가는 확률이 높아지고 빅리그에서 살아남는 선수들이 많아지면 그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경기를 많이 뛰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올림픽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보시면 딱 이해되는 게 2, 3년 전만 하더라도 동남아, 중국, 대한민국 이길 수 있다라고 다 생각했었어요. 왜? 동남아 급성장 해버렸으니까. 박항서 감독님 있을 때 중국이 축구 걸게 하면서 해외파들 귀화시키면서 등등등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 약간 침체기였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2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 완전 달라졌던 게 뭐냐면 빅리그 스타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존감이 확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스쿼트가 단단해지고 이 선수들 끌고 가면서 또 따라가는 선수들이 유럽 진출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완전하게 이제는 탈아시아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야 이기기 힘든 상대라고 하는데 그게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자, 팬들이 그걸 인정하고 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상대팀은 꼬랑지 내리는 거야. 대한민국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여기서 자만만 하지 않으면 이제는 탈아시아급이 될 수 있다. 근데 좋은 거는 경쟁하는 팀이 또 잘해주고 있는 거야. 어디? 일본이 잘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대한민국 올림픽 팀을 두고 얘기했지만 축구에는 이렇게 다양한 얘기거리와 스쿼드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무조건 필패라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위기 관리 능력을 잘해서 상대의 허점을 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이기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